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IS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빅토리아주에는 IBEC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ISAC에서 예전 뉴사우스웨일즈주 총리를 하던 글라디스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글라디스는 총리 재임 기간 중에 뉴사우스웨일즈주 와가와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지역구 의원 데릴 맥과이어하고 사귀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리에 사귀었고 이후에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 정치적 업적이나 여러 가지 이권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었나 봅니다. 당연히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이고 그 혐의를 받아왔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이삭 조사가 이제 시작되고 구체화되면서 글라디스 총리는 현직으로 있던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총 보고서는 제가 보니까 300페이지가 넘는 이 두꺼운 책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에는 그 남자친구인 데릴의 잘못을 정리했고 마지막에 얘는 기소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 바로 이제 글라디스 전 총리에 대한 혐의인데 내용이 많은데 제가 다 볼 수도 없고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한 줄로 하면 글라디스 총리는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대릴이 적법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대릴은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지만 글라디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적혀 있지 않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이 글라디스가 그때 자진 사퇴해서 내려왔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혐의는 부인하였지만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현직에 있으면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좀 되게 흔한 일입니다. 물론 빅토리아주 총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이백 조사가 있거나 말거나 계속 지금 버티고 있지만 열 몇 번 했나요?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안 내려오죠. 하여튼 글라디스는 그렇게 내려오면서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하고 하여튼 주변 정치인들한테 되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저런 사람이 잘못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그렇지만 이번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입장이 변동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법률팀이 계속 분석 중이다. 되게 두꺼워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현직이라서 조사 못하는 나라도 한 군데 있죠. 어딘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다니엘이 언론인 한 명도 안 데리고 중국 방문 6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보다 그랬는데 2014년부터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째 중국 방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방문 한 2, 3일 전인가? DAG 뉴스에서 잠깐 이렇게 알렸고, 그 전에 알려지도 않았고, 배경 설명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언론사 한 명도 동행 안 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밀에 좀 갈려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간 거야? 뭐 간 거야?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그러다 어제, 그 중국 방문 비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달리 여기는 영수증이 절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날짜 어디 이런 거. 하여튼 총비용은 82,716불이 소모됐는데 그 중에 61,813불 이 비행기값. 비행기 우주선 탔나? 하여튼 숙소 비용 14,933불 그리고 잡비 5,968불이 쓰였다고 합니다. 공식 방문 목적은 영어로 한번 보면 To promote closer education, trade and tourism ties. 그러니까 보다 긴밀한 교육, 무역, 관광 이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때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유학생들 더 유치하고 이때까지 중국에 수출입 많이 했던 거 그거 관계 복원하고 그러려고 간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요즘 뜨는 말로 영업사원 이러면서 갔습니다. 실제 다니엘 방문 보고서에서도 보면 빅토리아주 최대 무역 파트너 중국이죠. 그 중국하고 코비드 이전 관계까지 회복해야 된다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방문객 이렇게 관광객들 계속 유치하고 이런 거 계속 그런 거를 노력을 하는데 이게 주정부 지금 현재 최우선 정책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문 당시에 교육부나 관광부 이런 데서 뭐 전문가가 같이 가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자기 고문역 2명,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냥 따라다니는 2명 그렇게 서 있어 갔다 왔다 합니다. 이후에 언론사 동행을 금지한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막 다 같이 물었겠죠.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공식 대답은 사진 찍을 만한 일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이 정도. 사진 안 찍으면 뭐 취재할 게 없나 기사가? 많은데.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지적받는 게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영수증 하나 떨렁 내고 어디서 적힌 거 내고, 물론 그거 안 적힌 뭐 그것도 안 내는 사람도 뭐 어디 있지만 그거 내고 이게 다냐 이제 이건데, 다니엘 얘기는 그냥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보여주면 또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아니냐, 그냥 믿어라 요런 거. 지난번 빅토리아주 예산안 발표할 때 학비를 많이 받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교부여세 면제해 주던 거를 없애고 이제 급여세를 받겠다, 그래서 주정부 살림을 좀 더 개선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1년 학비 7,500불 이상 받는 112여 개의 학교가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서 3년 동안 422밀리언 달러 세수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이후에 당연히 뭐 사립학교들 중에 일부는 거세게 반대했죠. 엄청 부자 학교야 뭐 크게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뭐 이러고 말았겠지만, 좀 간당간당한 사립학교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여론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주정부는 이걸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었고, 어제 그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2024년도 7월 1일, 그러니까 내일이 2023년도 7월 1일, 1년 후부터 학비 15,000불 이상 받는 빅토리아주 사립학교 60개가 급여세 면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35밀리언 달러씩 3년간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들이 예측했던 세수가 422밀리언인데 한 100밀리언 줄어서 뭐 한 320밀리언 정도밖에 못 걷어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0개 학교 리스트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쭉 보다가 왔는데 첫 마디부터 제가 아는 학교 이름이 나왔어요. 안데일 스쿨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데일 스쿨은 큐에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의회 의원으로 뭐 이렇게 회의도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안데일 스쿨 교장 선생님하고도 알고, 저희가 예배 끝나면 학교 운동장을 우리 조율학교 애들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알죠, 뭐. 이게 특수학교인데 조건에 의해서, 어떤 애들은 이제 의료적인 조건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조건도 있고 해서 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많겠죠. 그런 아이들 받아들여서 이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특수학교입니다. 재학생 수 다 해봐야 한 30명 되나? 뭐 그 정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특별하니까 학생당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비가 비쌉니다. 물론 뭐 동네가 뭐 키우니까 부자 동네 아니냐, 뭐 그 정도 돈 내야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람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내려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학교가 뭐 상황이 그렇게 막 넉넉하게 운영되지 않는 거는 옆에서 제가 보니까 알죠.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압니다. 하여튼 이런 학교까지 이렇게 감안한 거 없이 딱 포함돼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멜번 시티 카운슬이 퀸 빅토리아 마켓 주변 대단히 재개발 계획 시행사를 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총 공사비 규모가 1.7빌리언 달러. 굉장히 크죠? 시티 카운슬 역사상 지들이 이제 일 주는 거 치고 가장 큰 주상복합 재개발 계획입니다. 랜드리즈, 여러분도 가면 많이 봤을 겁니다. 호주 전체에 땅 개발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엄청 많이 한, 제일 큰 것 같아. 시장 있고, 가보신 분은 시장 있고 옆에 주차장 큰 거, 야외 주차장 큰 거 있고, 그 옆에 좀 낡은 창고 건물 있고 이랬잖아요. 그쪽에다가
건물 3동을 올리는 겁니다. 주차장 일부도 먹혀 들어가겠죠. 대지 규모가 3.2헥타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정확하게 어떻다 보다 하여튼 큽니다. 거다가 1.8헥타르 절반 이상이 이제 공원 부지로 조성이 되고 나머지에 이제 건물이 들어가고 밑으로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주차장 소모된 만큼 또 더 크게 해서 그 시장 장 보러 오는 분들 주차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준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이름은 구로와 플레이스. 서울 구로 세동이라고 했는데 28층짜리 사무실 전용 건물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560가구 들어간 아파트 한 동 들어가고 그 옆에 1100개 학생 숙소 뭐 이제 원룸 같은 거죠. 요거 1100개 들어가는 건물 한 동 이렇게 들어가고 세 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아까 그 560가구 들어가는 거 그중에 15%는 정부 사업 을 위해서 이제 소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한 숙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확보용 공간도 되고 좀 더 정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15%는 정부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5%는 일반에 분양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 계획이 제출되고 심사되고 통과되고 뭐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가면 2024년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2024년 공사를 시작해서 스테이지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완공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대로만 되면 2028년이면 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멜번의 건물들이 얼마나 이쁜데 시드니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건물들이 이쁘거든요. 그 특히 도심안에 얘들은 못생겼는데 이 디자인대로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너무 성냥갑 같잖아. 그 옆에 바로 보면 건물들 다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돈 좀 쓰지 그쪽에 그죠? 빅토리아 마켓은 참 중요한 곳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내 안 그래도 지금 오피스 공실이 엄청나게 심하다는데 또 오피스 전용으로 한 동을 짓겠다? 아니 렌트비 계속 오른다 뭐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티 카운슬이 랜드로드 하고 테넌트 받는 구조로 해서 이런 걸 한 동 전체를 하면 되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도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발음이 오늘 계속 새는 걸 느끼셨을 텐데 약도 좀 세게 먹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어제는 그질에서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특히 그 몇몇 분들 저한테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연락까지 해주신 분들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